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은 유닛 4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부정사랑 동명사가 조금 어려운 문법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사는 요거 외우시고 동명사는 요거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암기 위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알아야 좀 외우기가 수월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외우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이게 부정사고 이게 동명사다. 암기하고 암기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정사랑 동명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인지, 그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암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강은요, 딱 이거를 알아야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부정사랑 동명사를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설명 챕터니까요. 그냥 약간 이제 이거 푸시고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이제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란 일단 교재는 66페이지 펴주시고요. 지금 하는 설명은 교재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개괄이라고 생각하시고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부정사. 자, 슬라이드 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놓은 거 있죠? 요거를 약간 문법적으로 부정사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더하기 동사 원형,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요거나 둘 다 동사 원형을 가리키는 거니까 요것도 부정사고 요것도 부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 to 부정사다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to가 붙기 때문에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to 부정사라고 부르든 부정사라고 부르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괜찮죠? 그죠? 요 형태를 그냥 부정사다라고 불러요. 자,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형태를 가리킵니다. 동사 원형 바로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요. 이게 한 덩어리로 이제 동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요. 요거는 부정사, 요거는 동명사, 요거는 부정사, 요거는 동명사다 라고 약간 문법적인 명칭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언제 부정사가 쓰이고 언제 동명사가 쓰이는지 각 쓰임새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보세요. 우리 이 앞전에서 배웠던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앞전에서 배웠던 should 생략 정답이 동사 원형으로 잡히는 요 유형이 있었죠? 그쵸? 요게 원래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유형이었죠.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세 문항이었다가 두 문항이었다가 세 문항이었다가 두 문항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요즘엔 거의 두 문항으로 축소돼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한 문제가 B잖아요. 그럼 그 한 문제가 어디로 갔냐? 이 부정사와 동명사 구분하기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네. 부정사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versus 동명사 구분하기 이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기 문제. 이게 옛날에는 5문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문제, 문법 챕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문제가 축소가 되면서 그 남는 한 문제가 여기로 약간 붙어서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3문제가 나오면 얘가 5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2문제가 나오면 얘가 약간 6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극최근엔 약간 이쪽으로 고착이 되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문법 문제를 딱 봤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보기가 4개가 나오잖아요. A, B, C, D 중에서 to 동사도 있고 ing도 들어가 있더라. 보기 중에 부정사랑 동명사가 나란히 들어가 있더라.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한 개를 정답으로 골라주는 문제구나. 부정사랑 동명사를 구분해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거의 6문항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3문항이고요.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경우가 3문항입니다. 거의 이렇게 5대5로 토탈 6가지 출제 중에서 얘가 3문제,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게 3문제, 얘가 정답인 게 3문제 이렇게 3대3, 5대5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푸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시험장 가가지고 문법 문제를 피세요. 보기 중에서 to 부정사랑 동명사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6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6문제 중에서 3개는 이게 정답이고 to 부정사, 나머지 3개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6문제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요거 3개, 나머지 문제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비율로서 조정해가지고, 요게 3개고, 요게 아직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개 내가 잘 모르는 문제는 ing가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찍는 방법도 가능하겠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사, 이런 형태고, 동명사, 이런 형태다. 보기 중에 이 형태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이더라. 근데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 3문제,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 3문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 보기 중에가 아니라 요거 2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보기를 약간 죄송해요. 나머지 보기 중에 뭐 to, be, pp나 being, pp나 to, have, pp나 having, pp나 그게 약간 좀 어려운 형태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to 더하기 동사 원형, 동사 원형에 ing 딱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라 약간 지저분하게 뒤에가 주절주절 붙어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to be pp, being pp, to have pp, having pp. 딱 떨어진 형태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오답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쓸데없이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다 오답 처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랑 동명사만 딱 그 원형 이렇게 제일 깔끔한 형태 이거만 딱 남기셔가지고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3문제 꽤 비중이 높죠. 금방 풀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 소개였어요. 자, 그렇다면 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가볼게요. 자, 부정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로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놓은 형태, 이 형태를 갖다가 부정사다, to 부정사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로 자, 이 형태는 영어 문장 속에서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리고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주어 자리가 어디냐, 목적어 자리가 어디냐, 보어 자리가 어디냐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GTF 시험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의미 없는 짓이고요. 조금 있다가 여기가 약간 목적어 자리다. 여기가 약간 목적격 부어 자리다.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유도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뭐 목적어가 뭔지, 목적격 부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많은 개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만 타이틀만 읽고 넘어갈게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형용사적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명사를 to 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여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음. 이게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이에요. 네, 우리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까만 고양이,
고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까만, 얘가 형용사죠. 내지는 분명한 증거, 증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명한, 얘가 형용사죠.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는 죄다 형용사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약간 영어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to부터 문장 끝까지를 괄호로 잡아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주라. 약간 이런 행동 많이 한번 해보셨죠? 이게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사 역할이라는 거는요.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생각하자면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될 수 있죠. to 부정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뮤지엄에 갔어요. 제가 어떤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왜?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I went to the museum. 내가 그 박물관에 갔는데 왜? To see the paintings. To see the paintings.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여러분, to 부정사가, to 동사가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좀 흔한 일이거든요. 예. to 부정사가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것을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부정사는 명사인 척, 형용사인 척, 부사인 척 할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부정사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정사는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오케이?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예문과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해가지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주어 자리 영어에서는 동사 앞자리를 주어라고 보면서 해석할 때는 은는 이가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takes time, 필요로 한다, 시간을.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해서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우리 GTF 시험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음으로 보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 풀 때서 설명해 드릴 건데, 주어 자리에 빈칸이라면, 이거 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to 부정사랑 ing 중에서, 부정사랑 ing 중에서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만을 답으로 약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정확한 문법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마디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험, GTF 시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왜? 약간 부정사 주어 단수 취급 나 어렸을 때 배웠는데 가능하잖아 라고 약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GTF 시험은요 이렇게 되게 좀 실용성을 강조하는 시험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좀 실용성, 실제 영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유창하게 쓸 수 있는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사실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정규 문법상으로는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실제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문어체 말고 구어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 있죠. 여기에서는 사실 동명사 위주로 주어를 쓰긴 합니다. 예. 부정사 주어는 조금 격식적인 어떤 그런 문서나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형태예요.
약간 좀 그런 면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만약에 주어 자리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만을 주어로 잡아줘야 된다. 요거를 한마디 꼭 필기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동사 앞자리에 빈칸이다. 동사 앞 주어 자리에 빈칸이다. 무조건 동명사를 답으로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자, 목적어 자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어에서 목적어라 함은,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동사 뒷자리, 그죠?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어가 뭔데요? 그 목적어의 되게 그 코어한 뉘앙스를 이제 보지 마시고, 목적어라 함은 동사의 뒷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뒷자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마다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지금 13강을 진행 중인데 14강 가서 요거 먼저 외울 겁니다. 이를테면 want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만 정답이고요. enjoy라는 동사 뒤에는 ing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앞에 원투류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부정사가 정답인 거고, 빈칸 앞에 enjoy가 있으면 무조건 ing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want에 해당하는 동사들, 즉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정답인 동사들 싹 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될 거고, enjoy의 동사들, 한마디로 나왔다 하면 뒤에 ing가 정답으로 잡힌 동사들, 이거 타이트하게 구분해가지고 잘 외워줄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선 지금 부정사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에 want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뒤에 투동사가 정답인 거고 ing는 정답으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그리고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되게 타이트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14강에서 바로 공부할 내용이 그겁니다. 오케이? 근데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치라는 게 되게 간단한 거죠. 뭐 in, for, of, with 약간 이런 것들 있죠. 보면 약간 전치사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전치사의 뒷자리는 무조건 ing입니다. 조금 이따가 동명사를 설명해 드릴 때 또 나올 텐데 전치사 뒤에 빈칸이 있다? 무조건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정답을 골라주셔야 해요. 조금 이따가 동명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목적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자, 보어라는 게 있는데, 주격 보어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격 보어는 시험 문제 꽤 잘 나와요. 목적격 보어가 뭐냐면, 걔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굳이 뭐 나중에 좀 외울 겁니다. 오형식 동사라는 게 있고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들어갈 거고 그 뒷자리에 빈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조건 또 부정사가 정답이 되게 된 겁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외우실 필요가 있냐면 여기 오형식 동사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빈칸 앞에 오형식 동사가 있다? 무조건 부정사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을 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용법이 있겠지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위주로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 이 want류 그리고 오형식 동사를 조금 있다가 다음 강 가가지고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다 암기예요. 그 다음 자, 명사적 역할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적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형용사적 역할이라는 것은 명사 뒤에서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음. 이게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해가지고 보시면은 it is, 지금은 이 시 지금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어려운 말로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에요? To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다. 지금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다.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고 있죠? 이게 어려운 말로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입니다. 마지막, 뒤에 She finally found a place. 그녀가 드디어 장소를 찾았는데 어떤 장소냐면 to stay for the night. 머물 장소죠. 어디 동안? 밤 동안에. 이번 밤에, 오늘 밤에 머물 만한 그러한 장소를 찾았다. 어떤 장소인지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답을 조금 더 쉽게 찍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밑줄이고 여기 만약에 밑줄이면은 to 부정사가 정답이라는 건데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개념만 잡으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떻게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자, 명사 역할에다가 형용사 역할까지 봤으니까 자, 마지막 부사 역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 역할을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to 부정사가 뭔가 하기 위해서 해석이 이런 식으로 잡히면 이걸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말이 어렵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He studied hard. 걔가 열심히 공부했대.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문장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뭔가 하기 위해 라는 해석이 필요하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라고 해가지고 뭔가 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어?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깜짝 놀랐어 라는 문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더라 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일단 앞에 비동사가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뭐 지금처럼 I was surprised, 깜짝 놀란,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요. proud, 자랑스러운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붙는다면 동사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 독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이렇게 읽는다. 해석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 친구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Nice to meet you 라는 표현을 합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죠? Nice to meet you.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되죠? 만나서 nice. 반갑습니다. 약간 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부사적 역할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부정사고요. 뭐 중요한 내용도 있었고 덜 중요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 쭉 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거 위주로 나온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한번 동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우리가 동명사다라고 불러요. 동명사다. 참고로 여러분, ing는
그러니까 ing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뭐 is, am, are, was, were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건 진행 시제죠. 그죠? 그러니까 ing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야 이게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비동사가 없이 ing가 단독으로 있다. 이게 뭐다? 이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예. 쌤 그거 능동의 ing 현재 분사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현재 분사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명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약간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 요거는 진행 시제, 그러니까 시제 문제고요. 이거는 부정사와 동명사 구분하는 문제고요.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시제 보기들은 되게 시제처럼 생겼고요. 부정사랑 동명사 보기는 딱 되게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출제 유형이 헷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시제 문제네. 이거는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문제네. 이게 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동명사란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형태고요. 자, 영어 문장 속에서는 그냥 명사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되게 부정사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동명사는 이름에도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치?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실체잖아요. 호박, 고구마 하면 고구마죠. 그죠? 붕어빵 하면 빵이죠. 그죠? 칼국수 하면 국수죠.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실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명사도 마지막에 명사지 않습니까? 얘는 사실상 명사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정사 설명할 때 이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라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동명사 편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네.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입니다. 그죠? 자, 주어 자리에 빈칸이라면 한마디로 동사 앞자리, 거의 문장 제일 앞자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다면 to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무조건 누굴 답으로 찍어라?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ing를 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됐죠? 원래는 to make나 making이 원래는 둘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 GTF 시험에서는 부정사 제끼시고 동명사만 주어 자리에서는 답으로 골라준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목적어라 함은 동사 뒷자리도 있고, 그쵸? 이렇게 in, 전치사 뒷자리도 있더라. 네. 이 자리를 갖다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다라고 부르고요. 네. 이 전치사 뒷자리를 갖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기네요. 자리다라고 불러줍니다. 그쵸? 근데 어떤 동사들은 미안해요. 어떤 동사들은 이를테면 want라는 동사들은 부정사랑 동명사 중에서 부정사만 정답으로 가져가고요. 오케이? 또 다른 동사들은 enjoy, 부정사랑 동명사 중에서 동명사 ing만 정답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 뒤에 to 부정사가 맞는지 ing가 맞는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3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는 14강에서는 이 want, 류에 해당되는 동사들 그리고 enjoy, 류에 해당되는 동사들 이거 이제 외우면서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거 외우세요라고 하면은 약간 요령 부리지 마시고 그냥 되게 타이트하게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enjoy 뒤에서는 무조건 ing다. 14강에서 암기할 겁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애들 뒤에서는 to 부정사고
어떤 애들 뒤에서는 ing가 정답이에요. 되게 타이트하게 외워주셔야 될 거고요. 자, 반면에 전치사의 뒷자리 있죠? 뭐 in, for, of, on, with 굉장히 다양한데 한 요 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해가지고 약간 전치사 뒷자리라면 요거는 오히려 쉬워요. 무조건 ing입니다. 동사의 목적어는 부정사랑 동명사가 둘 다 가능한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ing예요. 그래서 빈칸 앞에 전치사 있으면 무조건 ing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무조건 ing가 정답, 투부정사는 껴들 수가 없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외우시고요. 요거나 요거는 그냥 쉽게 푸실 수가 있고요. 됐죠? 자, 보어 자리도 가능은 한데 이 주격 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목적격 보어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부정사 정답입니다. 근데 주격 보어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보기 중에 to 부정사와 ing가 동시에 잡혀 있다 하면은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문제고 무조건 둘 중 하나가 정답입니다. 네. 얘가 세문항, 이게 정답인 게 세문항, 그리고 이거 정답인 게 세문항. 이렇게 5대5로 나란히 3개씩 가져가더라. 괜찮죠? 그죠? 약간 좀 지저분하게 생긴 애들. to be pp, being pp, to have pp, having pp. 되게 좀 딱 떨어진 형태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생긴 친구들도 보기에 나올 수 있겠는데 싹 다 오답 처리하시고 둘 중에 한 개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형 파악하시고요. 자, 부정사는 투부정사라고 쓸까요? 투동사라고 쓸까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명사 역할일 때는 주어 자리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죠? 어떤 원투류 뒤에 to 부정사 들어간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 뒤에 명사인 목적 한 개 나오고 그 뒤에 to 부정사 들어간다. 요거 두 개 위주로 좀 나온다 그랬죠.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부사는 뭔가 하기 위해를 to 부정사로 이제 붙여주는 거다. 좀 나오는 것만 간추려 보면은 1, 2, 3, 4 약간 이렇게 4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 2류 타이트하게 외워주셔야 될 거고요. 이게 14강이에요. 그리고 오형식 동사 타이트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15강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중엔 이런 꼼수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빈칸 앞에 명사 있으면 거의 다 부정사가 정답입니다. 이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 어려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외워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준동사, 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는 파트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출제 비중이 6문제로 높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실수하셔도 안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거 14강 암기, 15강 암기. 근데 나름대로 꼼수도 있더라. 뭔가 하기 위해서를 투부정사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보시면, 동명사, 세 문제 동명사를 보시면, 얘는 명사 기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요. 주어 자리, 무조건 동명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
전치사 뒷자리. 요거 두 개는 무조건 ing가 정답이에요. 네. to 부정사는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무조건 ing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목적어 자리에서 enjoy류 뒤에는 ing가 들어가면서 네. 뒤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이거 두 개를 구분한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want에 해당되는 동사냐, 뒤에가 to 부정사가 정답이냐, 아니면 enjoy에 해당되는 동사냐, 즉 뒤에 ing가 정답이냐, 이걸 갖다가 14강 바로 다음 강에서 막 외울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부정사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용 표현, 그리고 동명사 역시 관용 표현. 많진 않고 그냥 몇 가지가 있어요. 관용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진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정사랑 동명사, want류, 뒤에는 to 부정사, enjoy류, 뒤에는 ing. 요거 암기하는 게 14강이고요. 그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정사,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 뒤에 부정사가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형식 동사들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15강입니다. 오케이? 앞에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무조건 부정사를 정답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용 표현. 사람들이 관용, 관습적으로 이용, 그러니까 입버릇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굳어진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15강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제 툴, 세 문제. 이럴 때 부정사, 이럴 때 동명사. 기본적인 출제 툴을 갖다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14강과 15강에서 해결해 드리면은 6문제죠. 부정사 3문제, 동명사 3문제, 토탈 이제 6문제 출제 비중이 꽤 큰데 요거 이제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암기만 잘 돼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거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3강 부정사랑 동명사 to 부정사와 ing 형태 어떻게 출제가 될 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14강과 15강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약간 안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암기할 것들 같이 공부하고 간단하게 문제에다가 적용해보고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강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